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6월 16일입니다. 자, SK증권을 어제 상한가 풀릴 무렵에 좀 매수를 했거든요. 842원에. 자, 얘가 오늘 갭이 의외로 많이 뜨고 있어요. 제가 물량을 많이 사진 않았거든요. 좀 약해 보여서. 하여튼 현재 VI에 걸려서 한 16% 이상 갭이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좀 절반 물량은 매도해 보도록 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갭이 상당히 많이 뜨려고 하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해봤고요. 자, 이제 1000원대 터치를 하고 1000원대에서 조금 아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서 죽더라도 죽을 겁니다. 저는 한 매도 1015원에 좀 주문이 매도 걸어볼게요.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일단 1000원대는 터치는 했는데 살짝 아마 올라올 겁니다. 뭐 한 1000원, 40원, 50원도 터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바로 하락한다면 바로 시장가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죠. 매도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이 1000원대에 쌓여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가 봅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SK증권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정도 좀 매매 대응을 했고요. 그 중에 매매가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들과 이제 영상 공유가 된 종목은 SK증권 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 길이가 좀 짧을 것 같고요. 자, SK증권을 좀 보면 어제 이 종목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시장이 좀 폭락이 나오면서 오후장에 이렇게 이제 상한가가 좀 풀렸었죠. 그래서 상한가가 좀 풀릴 때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매수를 했어요. 자, 많은 물량을 들어갈 수는 없었고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크게 좀 폭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얘도 상한가가 좀 풀리고 보통 상한가를 강하게 굳힌 놈은 이렇게 상한가가 잘 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하다 그런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어디까지 좀 급락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물량을 조금밖에 좀 안 들어갔었고요. 자, 그랬더니 얘가 다시 이제 상한가에 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종가까지 또 상한가를 잘 굳혔고, 오늘 좀 시초가가 저는 한 5%만 떠도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얘가 시가 갭이 17%가 넘게 떴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외였고요. 어제 여기서 물량을 좀 더 샀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살짝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많은 물량을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17%라는 큰 수익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요 자리가 이제 1000원대를 눈앞에 둔 라운드 피겨 바로 앞에였거든요. 900원대 후반대였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보통 1000원이 라운드 피겨가 이 자리라면 1000원 이상을 보통 한 네호가에서 한 다섯 호가는 이 상승을 주고 이렇게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만 원대일 때도 그렇고요. 9,000원대 후반에서. 그래서 제가 1015원에 욕심없이 좀 매도를 걸어놨는데 이놈이 또 제가 매도 걸어놓은 자리를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딱 1010원까지 반등을 하고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990원에 굉장히 이제 1000원대 위로 매물대를 많이 쌓아놓은 걸 보고 제가 바로 치고 가기는 힘들겠다 싶어서 매도를 전량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빠졌죠. 빠졌지만은 결국에는 1075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 자, 그리고 얘는 오늘 이렇게 쭉 횡보를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일봉상 보면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됐죠. 위아래 꼬리를 좀 크게 달면서 이제 흔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 연이어서 나오는 이런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거래가 더 터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강한 종목의 모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거래 없이 좀 빠르게 떨어진다면 이제 지지저항 라인을 찾아서 좀 매매할 수 있겠죠. 자, 요런 자리하고 요런 자리가 또 이제 지지저항 라인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전고점, 또 여기 전고점. 그래서 얘가 이제 요런 자리까지 빠르게 떨어져 준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떨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빠르게 안 떨어지고 위에서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면서 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건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차후에 얘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증권 매매는 좀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오늘 좀 아쉬웠던 종목이 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도 많이 냈던 종목입니다. 자, 어제도 이제 시가 갭이 발생을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서 보유 수량을 좀 수익을 잘 냈던 종목이고, 어제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종가 저가로 음봉 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래쪽으로 한 번 더 하락을 줄 줄 알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래권에서의 박스권을 만들었던 이 지지저항 라인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저는 조금 분할 매수로 이렇게 잡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오늘 기회도 안 주고 11%의 갭을 띄워서 위로 바로 쳐버렸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이 종목이 이 전고점을 뚫고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 뚫고 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오늘 시장도 미쳤었죠. 예, 시장도 미치고 뭐 종목들도 미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좀 아래쪽에서 또 공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종목인데, 얘가 이 기회를 주질 않고 바로 위로 상승을 줘서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지 못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면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안 볼 수가 없죠. 자, 두산 인프라코어는 현재 두산그룹의 이 채권단에 의한 자구안 마련을 좀 하라는 그런 이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물로 여러 가지 이제 자산들을 좀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 두산그룹의 핵심이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결국에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 매물로 나오면서 이렇게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예,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진짜 핵심 자산 중에 핵심이거든요. 두산 입장에서는. 자, 어쨌든 이런 우량한 좋은 회사가, 알짜배기 회사가 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니까 역시나 바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자, 거래 대금이 무려 3,600억이 넘게 터지면서 높은 구간이긴 해요. 아래쪽에서 이 팬데믹 구간, 자, 이 자리는 이제 투매 구간이니까는 무시하더라도, 자, 요 자리에서 1차 파동, 2차 파동, 그리고 3차 파동까지 나온 구간이에요. 그렇지만은 원체 이 재료 자체가 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 이슈기 때문에 충분히 상한가에 들어갈 만했다. 자, 그래서 분봉상 보면은 아침서부터 빠르게 상승이 나왔지만은 일정한 부분 이제 얘가 원체 긴 시간 동안 주구장창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있거든요. 자, 요건 일봉이고 요거를 월봉으로 보아도요. 엄청난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게 무려 44,000원에서 거의 뭐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2,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물려있는 이 어마어마한 매물들이 있잖아요. 자, 그 매물들을 이겨내고 상한가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쉽게 상한가에 못 들어갔겠죠. 이렇게 이제 매물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또 이제 관리를 한 거죠. 이 종목의 이제 상한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제 매수 주체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거장 매매 자리를 또 줬어요, 얘가 여기서. 그죠? 자, 거래 말리고 정확하게 거래 터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제가 요거를 매매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매물대가 너무 부담스럽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렇지만 이제 상한가에 결국에는 직행을 했습니다. 살짝 풀리긴 했지만 결국엔 상한가에 굳혔고요. 상한가 잔량을 굉장히 많이 쌓으면서 내일 좀 갭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내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은 진단 키트를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한다. 현재 셀트리온이 굉장히 핫한 회사인데 이 회사와 진단 키트를 공동 개발한다? 굉장히 이슈거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갔고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요런 매물대를 뚫지를 못했죠.
그리고 요 윗꼬리 매물 때도 아직 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 또한 앞쪽에 터진 거래 대금을 뭐 월등히 능가한 것도 아니지만은 절반까지도 못 터뜨리고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지 않습니다. 물론 뭐 내일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매물대로 쫓지를 못했다. 상한가는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도 잘 굳혔어요. 잔량도 많이 쌓으면서 강하게 잘 굳혔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과 잔량을 쌓은 모습은 좋은데 차트상의 모양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일 얘가 이 매물대 위에서 갭상승을 출발해서 시작을 한다면 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그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면 또 이런 매물들을 뚫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뿜어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내일 또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면서 이 종목도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캐스트라는 종목도 좀 강했어요. 자, 이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차트의 모양은 굉장히 이뻐요. 자, 이렇게 이제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박스권의 고점 라인을 오늘 깔끔하게 좀 뚫어줬죠.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도 뭐 한 600억 정도가 터졌는데 이제 최근에 거래 대금 터지는 종목들에 비하면 좀 약하죠. 그렇지만은 이 종목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차트의 모양도 괜찮고 나름대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대금도 나름대로는 잘 터졌다. 자, 분봉상의 모양도 잘 만들고 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매물들을 잘 소화하면서 횡보를 잘 했고요. 요게 이제 상한가까지 딱 깔끔하게 들어갔다면 참 괜찮았을 건데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요 종목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회사가 이 바이러스 항원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뉴스를 좀 터뜨리면서 강하게 움직였어요. 일단은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래권에서의 이런 매집 구간도 보이고 또 장대 항봉으로 깔끔하게 거래 실으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차트 모양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슈도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한 바이러스 치료제라든가 어떤 진단 키트라든가 이제 이런 관련한 이슈로 상승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추어 볼 때 관련해서 또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 상승이 나온 종목이 뭐 거의 답니다. 거의 다. 이 하락 종목이 거의 없어요. 오늘 시장에서 아무 종목이나 그냥 오전장에 매수하고 들고 있었으면 거의 대부분 수익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시장이 저는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마이너스 6%가 넘는 7%짜리 봉이 만들어졌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고 종가 저가의 캔들이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사실 나오기 힘들거든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선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연준에서 이 기업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겠다라는 이 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한다라는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에 악재가 될 만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폭락이 나왔잖아요. 시장이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좀 방어막을 쳤다라 그럴까요? 자, 그런 느낌이 강한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마감됐을 때 선물 시장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장 시작도 다우와 나스닥이 마이너스 2%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장 막판에 미 연준의 저런 발표가 있으면서 상승을 하더니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사실 약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게 거의 맞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절반을 먹고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서 숨도 안 쉬고 바로 위로 쳤어요. 자, 분봉상 보면은 그냥 끝까지 밀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음봉의 3분의 2 정도를 커버를 하면 양봉으로 그러긴 힘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갭상승을 띄워서 3분의 2를 커버를 했어요. 자, 이렇단 얘기는 다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자, 이렇게 캔들상으로만 보면은 그래요. 코스피 시장은 더 좋은 모양이 나왔어요. 아예 그냥 음봉의 몸통을 뚫어버렸죠. 종가 고가의 캔들로 만들면서 이거래일 전의 캔들과 어제의 캔들을 다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진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시장이 무슨 소형주도 아니고 잡주도 아니고 이렇게 뭐 음봉으로 4% 6%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갭 상승을 절반 이상을 음봉의 절반 이상을 갭을 띄워가지고 위로 말아 올리고, 자, 이거는 무슨 시장을 진짜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도저히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자, 말도 안 되는 수급이 들어왔어요. 무려 4,200억이 들어왔거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4천억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거의 없던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최근뿐만 아니고 최근 몇 년간의 이 코스닥의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거의 미친 수급이에요, 미친 수급. 자, 어쨌든 이런 외국인의 정말 어이없는 수급에 의해서 시장은 어제 만들어진 음봉을 완전히 다 감싸 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넘어서 버렸죠. 자, 그리고 기관도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코스닥에서는. 자,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융투자에서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샀던 물량을 다 뱉어냈죠. 1조가 넘는 물량을. 그런데 오늘 얘네들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또 4천억이 넘는 물량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양쪽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을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은 다시 추세를 계속 상승을 유지시키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오후장이 끝나고 뉴스가 좀 발발을 했죠. 현재 시간의 거래를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시간의 거래 종목들을 좀 이 확인을 하면서 왜 이렇게 다 마이너스지라고 좀 보면서 뉴스를 좀 뒤져봤더니 오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에서 폭발을 시켰다라는 이 뉴스가 좀 떴습니다. 북한의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우리나라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다가 결국에는 거사를 좀 하나 터뜨렸어요. 자, 그것 때문에 시장에 장마감 이후에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가 좀 뜨고 있어요. 자,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요게 우리나라 이 세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무려 한 170억 정도가 들여져서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하는데, 자, 요게 이제 사무소고, 요 옆에 또 거처할 수 있는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동이 있거든요. 두 건물 다 4층짜리, 그리고 지하 1층짜리 해서 총 5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을 오늘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남측에서도 막 연기가 나고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남북 관계는 완전 경색 모드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북한 관련 주식들, 개성공단 관련 주식들은 시간의 하한가에 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 또 다시 오늘 이렇게 끌어올렸던 외국인의 매수 수급에 의해서 이 시장이 다시 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도 있어요. 내일 개파락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뭐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개파락으로 크게 떨어졌다가 위로 올릴지는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뭐 시장을 뭐 쥐락펴락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여 버리니까 이거는 도저히 감을 저도 잘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북 관계가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팬데믹의 재확산 우려는 거의 이제 굳혀져 간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강한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바이러스가 재감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전문가가 이 베이징에서 발현한 바이러스가 이 우한 때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한 변종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1차 때보다 훨씬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수급에 의해서 시장의 롤러코스터는 이거는 참 어이가 없지만 관찰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의 무게가 아직은 더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